자, 뉴턴의 운동 법칙 했어요. F는 MA를 알아야 중력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중력이라는 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니네들도 이 중력 파트를 배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해온 거예요. 중력이라는 내용만 나와 있지만 문제를 보다 보면 가속도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여기를 접하게 되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앞에 중력 파트를 하기 전에 앞에 했던 기본 사항들을 좀 익혀주면 그러면 중력 파트가 저절로 풀릴 수 있거든요. 물리 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쓰는 법칙들은 전부 다 똑같은 개념이어서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옆으로 가는 물체도 똑같은 경우, 뒷면을 내려오는 경우도 똑같은 경우, 물체를 놨을 때도 똑같은 경우예요. 전부 다 똑같은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력. 중력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걸 중력이라고 합니다. 원래 중력의 개념은 같은 개념이 있어요. 원래 만유인력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만유인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유인력 중에 한 종류가 중력이에요. 물체와 물체 사이는 모두 다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는 언제나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다 인력이 있어요가 만유인력이에요. 그 중에 끌어당기는 애가 누구니? 지구야! 라고 하면 그걸 중력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만유인력 중에 한 가지, 중력. 그래서 만유인력도 상식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의 포인트는 중력이에요. 중력은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중력은 어떻게 구하니?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이렇게만 구합니다. 중력은 mg 이렇게 구해요. 중력은 mg. 중력은 mg. 이 중력을 질량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돼요. 중력은 요게 질량이에요. 질량에다가 요 g를 곱하는 거거든요. 이 스몰 g 이름이 뭐냐? 력이라고 하는 애는 다 힘 맞지? 힘을 구하는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F는 MA. 기억나세요? 힘을 구하는 공식은 딱 하나예요. F는 MA. 그 F는 MA. 요게 특이하게 가속도라는 녀석인데 왜 스몰 a로 쓰지 않니? 지구에 의해서 생겨난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특이하게 G라고 표시하고 이름을 중력 가속도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중력을 받아서 생겨난 가속도 이름을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F는 MA가 기본 꼬라지고요. 이 가속도를 스몰 a 대신에 G값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니네 여태까지 배웠던 가속도는 물체의 속력을 보고 시간을 주면 시간에서 가속도 얼마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2, 5, 4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중력 가속도는 그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력 가속도 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가속도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 가속도를 구하는 시험 문제는 내기가 어렵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개의 가속도가 있다면 가속도를 구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될 테지만 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하는 시험 문제보다는 상황을 판단하는 시험 문제와 거리를 구하는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옆으로 움직이는 가속도가 쉬운 거야? 중력 가속도가 쉬운 거야? 얘가 쉬운 거죠. 가속도를 구할 필요가 없이 딱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중학교 때는 이 중력 가속도를 9.8이라고 배우고요. 고등학교 때는 10이라고 배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10인 운동은 전부 다 이 녀석에 해당돼요. 그래서 중력을 구하거나 중력에 관한 문제를 풀 때도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가속도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 연습해주면 여기 가속도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틀릴 수 있고요. 니네들이 앞으로 중력이라는 단어를 느꼈을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F는 MA, 중력은 MG 이렇게 쓰는 거고요. MG라고 써있잖아. MG 한국말이에요. MG 한국말로 뭐라 그래? 무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MG야. 됐나요? 무게 중력입니다. 니네 몸무게 얘기한대.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니? 그러면 60kg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된 언어라 그랬어요. 이과생은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예요. 그럼 몸무게의 단위는 뭐라고 써야 돼? mg를 한꺼번에 곱한 단위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몸무게의 단위는 중력의 단위, 힘의 단위니까 뉴턴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합니다. 됐나요?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니? 안 돼요. 몸무게 몇 뉴턴이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문과생들 중에 그걸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죠? 친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과생은 친구가 거의 없어요. 자, 중력 mg 요 공식 하나만 익혀주시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풀 수 있고요.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진짜 신기합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예요. 지구 위에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구가 물체를 당겨주겠죠. 요걸 중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점점점 빨라져요. 힘을 받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때 가속도가 얼마야? 중력 가속도 G요. 다시요. 여기다 물체를 놔두면 이렇게 떨어져요. 됐지? 여기다 물체를 놔두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중력의 방향은 어디 방향? 네, 지구의 중심 방향. 중력의 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 질량에 비례. 왜? 중력 가속도 값은 다 똑같으니까. 물리 2까지 물리 1 니네가 배워야 되는 물리 1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중력 가속도는 항상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고3이 돼서 물리 2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중력 가속도도 위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지구가 동그랗지가 않잖아요. 타원형이죠. 그래서 극지방과 적도지방이 중력이 좀 달라요. 됐나요? 그런 녀석들도 나중에 상식으로 좀 배워주시고요. 이런 녀석들 잘 배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중력은 되게 작은 값이기도 한데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지구 중심적으로 떨어지죠. 그럼 물체를 위로 던지면 속력이 빨라지니 느려지니? 네, 느려졌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죠. 근데 물체를 던지면 다시 떨어져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거든요. 하나만요. 이 물체가 지구를 벗어나려면 됐어요? 중력을 벗어나려면 얼마나 힘이 필요하니? 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해야 되는 상식의 끝이에요. 다시요. 물체는 항상 중력을 받아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다 힘을 계속 주면 중력을 뚫고 밖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로켓 우주선 같은 녀석들이에요. 그럼 중력을 뚫고 나가려면 얼만큼 힘을 줘야 돼? 이 물체를 중력을 뚫고 나가려면 이 물체를 던질 때 얼마의 빠르기로 던져야 되냐면 1초에 11.2km를 달리게 던져야 돼요. 됐나요? 다시요. 1초에 11.2km를 달릴 수 있게 던져야 돼요. 상상이 가니? 니네 공을 던져서 1초 똑딱 하는 동안에 11.2km 갈 수 있어요? 여기서 10km 정도 가면 동대문 운동장 정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내가 공을 이렇게 확 던지면 1초 만에 그 공이 동대문 운동장까지 가야 돼. 지하철 한 4개 정거장까지 가는 거죠.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빠르기가 아니면 지구로 다 떨어져요. 됐니? 그래서 로켓을 발사하면 니네 이번에 나로호라든가 우리호라든가 이런 거 로켓 쏘는 거 본 적 있어요? 로켓들을 쏠 때 로켓을 지구의 적선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쏘지 않아요. 로켓은 항상 옆으로 쏴요. 근데 옆으로 쏴요. 근데 우리는 보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 틀어서 옆으로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이 이 지구를 빙글빙글 돌다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딱 11.2km가 되면 여기를 빙글빙글 돌아요. 그게 인공위성이에요. 우주에 지금 떠있는
인공위성은 다 이런 속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죠. 이거보다 조금 더 빨라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우주 왕복선 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달로 보내려면 이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보내야 되겠죠. 요거보다 느리잖아요? 그럼 다시 지구로 떨어져요. 실패야. 그러니 우주선을 쏜다는 건 진짜 엄청난 짓 중에 하나죠. 이렇게 빨라야 돼요. 11.2km 잘 와닿지 않지, 그지? 여기다 50을 곱하면 550 정도 되겠죠? 그게 부산까지의 거리예요. 그럼 이 녀석은 부산까지 50초 만에 도달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른 거 맞지? 그죠? 이 정도의 빠르기 정도는 돼야 중력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인들이 우주로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근데 더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주로 나갔어. 많이 나가죠, 그죠? 몇 명 나가면 되게 유명해지는 거 맞지, 그지? 나가요. 우주로 나간 사람보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본 사람이 더 적어요. 바다에 심해층이 있는데 그 심해층이 1000km 정도 되거든요. 10,000m 정도 되거든요. 1km예요, 1km. 그죠? 10km가 되는군요. 10,000m면 10km. 에베레스트 산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구인들이 바닷속 깊은 곳을 들어가는 것보다 우주로 나가는 걸 좀 더 쉬워합니다. 그럼 미래 우주에 생명체가 많을 것 같아? 바닷속 깊은 곳에 생명체가 많을 것 같아? 바닷속 깊은 곳에 많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닷속 깊은 곳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만큼 바닷속 깊은 곳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들어가긴 어렵죠.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체는 살고 있어요. 그 생명체는 정말 신기한 녀석이죠. 생명체의 적응력은 진짜 미친 짓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딱 두 종류. 중력이 작용한 물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일 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를 배우는 거고요. 중력이 작용했을 때 1초가 지나면 얼마의 속도를 가지니, 얼마 내려오니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중력장이 작용하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어떤 상태니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게 여기 파트예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배우게 되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중력에 대한 내용만 보도록 합시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쪽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중력. 중력을 배우려면 일단 비교 하나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요거는 비교합니다. 만유인력이라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만유인력. 이것도 상식으로 공식을 외우세요. 상식으로. 예전에는 되게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상식이에요.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있어요.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입니다. 끌어당기는 힘. 이걸 중력,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물체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물체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M1이라는 질량과 M2라는 질량을 가지고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대. 이렇게. 그럼 이 두 물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그걸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전 우주의 모든 힘입니다. 만유인력. 됐나요? 이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F는 질량 두 개를 곱해요. M1과 M2를 곱해. 이렇게 질량을 곱합니다. 그래서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은 작아지게 되고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은 커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만유인력 상수 G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F는 R제곱에 M1, M2. 이걸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만유인력에서 상식은 별로 없습니다.
선행이니까. 자, 만일력. 물체를 끌어당기는 의미죠. 그래서 두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끌어당겨서 붙게 돼요. 그런데 지구 위에서 가장 무거운 애는 누구야? 지구지. 그러니까 물체들이 다 지구 쪽을 향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 상식이에요. 블랙홀. 들어는 봤니? 블랙홀. 태양보다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이 블랙홀 안으로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간다고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것까지 빨려 들어간다고? 빛도 지나가다가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빛을 다 얘가 처먹고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블랙홀이에요. 자, 질문이요. 이 빛이 가다가 블랙홀 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그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민력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빛도 알갱이처럼 생겼으니까 가다가 얘가 끌어당기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블랙홀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돼요. 왜? 빛은 질량이 없어요. 빛은 질량이 없어. 그럼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인데 질량이 없는 빛은 만일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만일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 끌려 들어가지 않죠. 이게 끌려 들어가는 원리,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났어야 되죠. 그 새로운 무언가가 니네들이 들어는 봤을 내용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러니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거죠. 증명이 안 되는 내용이 있어. 그런 과학에서는 쓰지 않거든요. 잘. 나머지는 다 증명되는데 얘만 증명이 안 돼.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얘 빼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블랙홀이 빛을 빨아들이는 원리를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이 창조됐는데 그 학문을 우리는 상대성이라는 단어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을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면 되게 재밌지 않겠네요. 그죠? 화이트홀 있어 없어? 블랙홀은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화이트홀은 모든 걸 다 내놓거든요. 블랙홀의 반대 개념이에요. 있어 없어? 있겠니 없겠니? 이게 과학자들의 추론이에요. 들어가는 애가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블랙홀이 있다면 화이트홀도 있겠지? 그럼 블랙홀을 찾기 쉽겠냐? 화이트홀을 찾기 쉽겠냐? 우주가 검정색이죠. 검정색 바탕에 검정색 애를 찾기가 쉽겠어요? 검정색 바탕에 하얀 걸 찾기가 쉽겠어요? 하얀 걸 찾기가 쉽겠죠. 그래서 블랙홀보다 화이트홀이 먼저 발견됐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블랙홀은 계속 찾고 있는데 화이트홀은 아직 못 찾고 있죠. 그럼 이쯤 되면 화이트홀은 없다라고 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지금 과학의 정설이에요. 그럼 블랙홀로 들어간 애들은 어떻게 돼? 나중에 블랙홀이 힘이 약해지면 그 안으로 들어갔던 모든 게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빠져나오면서 다시 막 합쳐지고 별 만들어지고 태양 만들어지고 이래서 또 하나의 은혜가 탄생합니다. 그게 우주의 소멸 생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이런 은하의 중심에는 항상 언제나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그걸 인간들이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거죠. 과학을 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큰 덩어리로 좀 배워주세요. 그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시요. 만유인력. 질량이 가진 물체면 모든 물체가 전부 다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질량이 클수록 만유인력은 크다. 이 내용보다는 2번 중력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잘 배웁니다. 요거 많이 배우세요. 중력. 여기 되나요? 네, 과학 선생이잖아요. 나한테 배웠던 모든 애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만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을 때가 좋았어요. 그런데 과목 자체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수능 보고 다 없애버리거든요.
대학교 가면 다른 내용을 배우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해줬던 이상한 얘기들은 계속 오래 기억이 남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매년마다 만나는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강의실은 추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내 강의실은 졸라 추워요. 애들이 막 패딩에 롱패딩에 막 이런 걸 다 껴입어도 나는 히터 같은 걸 틀지 않아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막 졸라 세게 틀어서 완전 개추워야 돼요. 내 강의실. 나 과학 선생이거든요. 더울 때 공부 안 돼요. 추워야 공부가 돼요. 됐나요? 니네들도 공부를 할 때는 좀 서늘하게 하고 공부를 하세요. 방에 난방이 돼 있으면 창문을 이빨 열어놓고 그리고 공부하세요. 더우면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이온의 이동으로 기억을 저장하는데 더우면 이 신경의 이동 속도가 느려져요. 전기의 이동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더웁잖아? 그러면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걸 세포에다 넣어야 되는데 천천히 오죠. 이게 천천히 오면 이 신경세포가 야, 이 자극은 왜 이렇게 느리게 오지?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야? 급박하지가 않네? 버려요. 이해됐니? 그래서 오다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버려요. 오다가 버려. 그리고 얘도 아씨 나 일하기 싫은데 아이 젠장 자 그리고 자게 해요. 됐니? 약간 좀 긴장이 된 상태가 되면 신경이 뭐 해야 되지? 나 뭐 해야 되지? 이래요. 그래서 뭐가 오기만 하면 도달하기 전에 쪽 빨아먹어요. 아 저거 내가 해야지. 그럼 서로 빨아먹으려고 노력해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 신경세포를 좀 긴장시킨 상태로 공부를 하세요.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요. 니네 보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글씨 쓰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업 듣는 애들도 있죠. 얘 뭐해? 오른손은 글씨를 쓴다고 쳐도 왼쪽 손은 뭐예요? 머리를 긁기도 하고 막 코도 쑤시고 막 이러잖아요. 됐니? 오른손과 왼손이 동시에 긴장되지 않으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쪽 뇌에 저장할 때 저장을 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도 똑같아. 사람은 살아가 다 똑같거든요. 오른손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좌뇌에다 막 저장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왼쪽 뇌가 놀고 있잖아. 왼쪽 손이 놀고 있잖아요. 그럼 놀고 있으니까 오른쪽 뇌도 지금 놀고 있겠지. 그럼 좌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뇌가 놀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오른쪽 뇌가 막 놀려. 야 씨라 넌 놀려 이래서 좋겠다 막 이래. 그러면 오른쪽 뇌가 뭐야 나만 졸라 억울한데? 그리고 안 해요.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서로 비슷한 환경이 됐을 때 뇌가 훨씬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니네들도 공부를 할 때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왼쪽 손은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근육의 긴장 텐션을 유지시켜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는 볼펜, 지우개, 뚜껑 이런 걸 여기다가 살짝 쥐고 그리고 이쪽 손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 근육과 여기 근육이 동시에 텐션을 받아서 양쪽 뇌가 일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서로 느끼게 돼요. 됐나요? 이거 굉장히 좋은 공부 팁이에요. 꼭 반드시 한쪽 선이 무엇 할 때 한쪽 선을 놀게 하지 마. 됐니? 이런 걸 좀 많이 알아둬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죠. 네, 효율적으로 공부하세요. 자, 두 번째, 중력. 중력은 뭐냐? 이 두 물체 중에 하나가 지구면 돼요. 두 물체 중에 하나가 지구면 돼요. 지구와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걸 중력이라고 합니다. 두 물체인데 한 물체가 지구로 바뀌면 되죠. 한 물체가 지구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 물체가 있는 거죠.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고 이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거 똑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F는
G에 R제곱에 라지 M에 스몰 m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만유인력 공식이랑 똑같죠. 이 질량 두 개 중에 하나를 지구의 질량으로 바꿔주면 그게 만유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식보다 훨씬 괜찮은 공식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mg라고 쓰는 거예요. mg. 지구의 질량,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가 가지는 중력 가속도를 곱합니다.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F는 mg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 mg라는 단어를 우리는 한국말로 무게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게는 중력, 무게는 mg. 됐죠? 그래서 하나만 상식으로 알려드리면 질량이라고 하는 m은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질량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을 질량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질량을 갖고 있으니 장소를 옮겨도 내가 가진 양은 똑같죠. 됐나요? 그래서 질량은 지구에 있던 우주로 나가던 달에다 갖다 놓던 어디에 가든 질량 값은 변함이 없어요. 됐나요? 내가 가진 값이니까. 그래서 질량은 장소에 따라서 변함이 없습니다. 질량은 절대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그럼 변하는 건 뭐야? 무게가 변한단 말이죠. mg 값이 변합니다. 이 녀석은 장소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럼 무게가 지구에서의 무게와 달에서의 무게는 달라요. 왜요? 질량 값은 똑같지만 뭐가 다르니까? 중력 가속도가 다르니까. 여기까지 되니 이 중력 가속도가 장소마다 달라서 무게 값이 장소마다 다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썼다 지울게요. EX 지구가 있었어. 여기에 달이 있었어. 여기까지 되니?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에 물체를 놔둬서 질량 M, 여기도 똑같은 물체를 놔둬서 질량 M 되니? 그러면 이 녀석은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 녀석도 아래로 떨어져요. 그런데 달에서는 떨어지는 속도가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떨어뜨리면 뚝 떨어지는데 달에서 떨어뜨리면 천천히 떨어져요. 그럼 차이점이 뭐야? 자, 지구와 달 물체의 질량은 여기도 M이고 여기도 M이죠. 그죠? 질량은 같아요. 됐니? 그런데 중력 가속도라는 애가 가속도가 지구가 커요. 6배 큽니다. 됐니? 그러면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을 우린 뭐라고 한다고? 중력이라고 한다. 그러니 중력 또는 몸무게는 지구에서가 큰 거예요. 됐나요? 내가 60kg이 나간대. 그러면 달에 가면 저울에 올라갔을 때 10kg밖에 나가지 않아요. 굉장하죠. 달에서는 되게 재미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60kg은 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달에 가면 60kg이 10kg의 몸무게밖에 가지지 않으니까 들기가 좀 쉬워지는 거죠. 물체들이 되게 많이 가벼워집니다. 이유가 뭐라고? 질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당길 때의 가속도 값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질량 같아, 가속도 커, 중력이 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EX 똑같은 지구야. 여기다가 쇠구슬을 떨어뜨리고요. 여기다가 깃털을 떨어뜨려요. 자, 누가 빨리 떨어질까요? 됐네? 여기다가 쇠구슬과 깃털을 놔두고 떨어뜨리면 누가 빨리 떨어져? 쇠구슬이요. 됐네? 그것도 맞아요. 둘을 떨어뜨리면 누가 빨리 떨어질까요? 동시에 떨어져요. 그것도 맞아요. 자, 물체가 쇠구슬은 그냥 떨어질 거고요. 깃털은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느리게 떨어지는 건 처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깃털을 이렇게 휘어가게 떨어지게 만드는 애는 누구야? 공기요. 됐지? 그럼 만약에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만약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쇠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해됐나요? 이거는 우리가 보기 되게 힘들죠. 지구상의 공기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진공 상태가 되면 이 둘은 동시에 떨어집니다. 쇠구슬이 느리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깃털이 쇠구슬처럼 졸라 빨리 떨어져요. 본 적 있어요? 상상이 가니? 쇠구슬을 놔두면 뚝 떨어지겠죠. 깃털을 놔뒀는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공 상태가 되면 실제로 깃털과 쇠구슬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자, 지구라는 조건이 나왔어. 쇠구슬과 깃털 중에 동시에 나타난대요. 이유가 뭐야? 쇠구슬과 깃털 중에 누가 더 질량이 많이 나가겠니? 그럼 쇠구슬이 질량은 많이 나가죠. 됐죠? 그럼 중력은 누가 크니? 질량이 많이 나가니까 중력도 쇠구슬이 커요. 되셨나요? 그럼 중력이 큰데도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는 뭐야? 물체가 움직이는 건 중력, 질량 때문이 아니라 가속도 때문이에요. 됐나요? 지구라는 위치에 있으면 모든 물체가 다 중력 가속도가 같아요. 그러니 중력 가속도라는 값이 같아서 요거 때문에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물체 속력은 질량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가속도에 영향을 받죠. 우리 가속도를 구할 때 나중속도, 처음속도, 시간, 가속도, 이동거리 이 5개의 개념을 배웠어요. 그러니 물체의 가속도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속도가 같다면 속도는 같아요. 그래서 같이 떨어집니다. 이 두 개는 비교샷으로 꼭 하나 해주세요. 다시요. 똑같은 물체를 지구와 달에 놔두면 물체가 가진 고유한 값인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저 녀석이에요. 하지만 중력값은 달라지죠. 측정을 해보면 지구가 중력값이 크대. 이유는 질량이 커서가 아니라 중력 가속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셨나요? 그러니 지구에서 더 빨리 낙하하는 거죠. 이 중력 가속도가 크니까 빨리 낙하하는 거. 지구에서 질량이 다른 물체를 놔두면 얘 질량이 쇠구슬이 크대. 그럼 중력값도 커요. 하지만 중력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됐죠? 내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인간이 1969년인가 달에 갔어요. 요번에도 달에 갔다 왔지, 그치? 근데 내리진 않았죠. 지금 한 4, 50년 전에는 달에 내렸는데 지금 사람들은 왜 내리지 않니? 그럼 옛날에는 달에 가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어려운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는 기계가 더 발달했었어? 아니잖아요. 지금 훨씬 발달했겠죠. 그런데 왜 지금은 달에 가지 않니? 달에 가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는데 착륙한 애는 유일하죠. 달에는 계속 보냈어요. 1호, 2호, 3호, 4호 막 이렇게 계속 보내. 13, 14, 15, 16 계속 보내. 그런데 11호만 성공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죽거나 그냥 돌아왔던 거죠. 달에 가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인권 유린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완벽한 상태가 돼야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 사람들 진짜로 달에 갔어? 성공했어? 믿어요, 니네? 음모론 이런 거 안 믿어? 나는 음모론 되게 좋아합니다. 달에 간 거 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갔어? 아직 몰라요. 근데 알아냈어. 요번에 보낸 달 탐사선이 달에 남아있는 옛날에 찍었던 발자국을 찍어왔어요. 지금도 그때 찍혔던 발자국이 남아있어 그러면서 보내왔어. 그럼 옛날에 달에 간 거 맞네? 아니잖아요. 그 사진도 위조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요즘처럼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한 세상에서 그런 것도 위조 가능하잖아요. 그럼 옛날 것도 뻥, 지금 것도 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확실한 증거가 없죠. 그죠? 내가 과학자라면
내가 그 당시에 과학자라면 닐 암스트롱이나 거기에 도착했던 사람들한테 이걸 시켰을 거야. 지구에선 절대 할 수 없는 거. 달에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실험. 그리고 달에 갔다는 걸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험. 됐나요? 쇠구슬과 깃털을 가져가서 달표면을 돌아다니다가 떨어뜨려 보는 거죠. 다른 대기가 없어요. 그러니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는 모습을 전 지구인이 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그 큰 넓은 공간을 전부 다 진공 상태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녀석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도 한번 떨어뜨리고 다니면서 여기서도 한번 떨어뜨리고 월면차를 타고 가서 저기서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공간 모두 다 공기가 없어. 그러니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달에 간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 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니네들도 이런 거 잘 알고 계세요? 물체를 낙하시키면 지구 위의 모든 물체는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무겁건 가볍건 상관없이 모두 다 동시에 떨어져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다. 됐나요? 물체가 떨어지는 건 가속도에 영향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물체의 무게는 mg. 됐죠? 이게 중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중력의 방향은 무슨 방향? 지구의 중심 방향. 자, 이제 계산형 시험 문제를 하나씩 해볼까요? 자, EX. 중력에 대한 내용을 계산 한번 해봅시다. 물체가 있었어. 질량은 m.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여기에 떨어지는 g, 이걸 중력 가속도라고 해요. 얘네들도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요 아래 방향으로 저 물체를 내려주는 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mg. 그래서 이걸 중력이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질량은 2kg, 중력 가속도는 10m/s의 제곱. 자, 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 무게는 얼마니? 곱하는 거죠. 네, 20N. 그렇죠? 이걸 물체의 무게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죠? mg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됐니? 할 수 있겠어요? 진짜지? 이 녀석은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죠. 자, 그럼 지구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다 중력을 받아요. 중력이라는 게 작용해서 낙하하는 물체는 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중력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가속도 값을 가지죠. 가속도. 그러니 낙하하면 낙하할수록 속력은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력을 받은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걸 하나씩 해보는 거죠. 됐나요?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해볼게. 오늘 이거 연습하시면 돼요. 자, 한 번만 해볼게요. EX. 잘 봐. 여기에 2kg짜리가 있었어요. 됐지? 떨어질 거야.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에요. 됐니? 진짜? 됐어? 자, 해봅시다. 중력은 얼마니? 첫 번째. 이물체에 작용한 중력은 얼마니? 20N. 됐니? 자, 질문. 2초 동안 낙하하면 몇 미터 내려올까요? 2초 동안 낙하하면 요 녀석의 속력은 몇 m/s일까요? 요게 중력에서 구해야 되는 모든 시험 문제의 기본이에요. 다시요. 물체를 떨어뜨리시듯이 그럼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점점점 빨라지겠죠?
중력은 20N이고요. 그럼 2초인 순간의 속력은 얼마니? 2초인 순간에 낙하한 거리는 얼마니? 됐니? 요걸 계산하는 게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녀석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배웠고요. 오늘 두 번째 걸 배울 거고요. 나중에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에 가서 세 번째 걸 배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연습! 자동차가 있었어. 됐지? 정지하고 있었대. 됐지? 붕 하고 달렸어. 됐니? 2초 후에 20m/s가 되었어. 됐어? 가속도 얼마니? 10m/s 제곱이요. 됐어요? 이동거리 얼마니? 20m.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진짜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우리 여태까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했던 게 이 녀석 맞죠? 됐어요? 내가 니네들한테 요구했던 건 그렇게 많은 게 없어요. 물리에서 필요한 자료는 요만큼이면 돼요. 뭐? 처음에 정지 20m/s가 됐어? 2초 만에. 그러면 나중에서 처음 빼서 2초로 나눠서 가속도. 됐죠? 두 번째, 정지와 20m/s 사이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20m. 여기까지 되니? 됐어요? 잘 보세요. 세워. 자동차가 있었어.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붕 하고 달릴 거야. 자동차가 있었어. 됐니?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 나중에 20m/s가 됐어. 2초 만에. 자, 가속도 얼마라고? 그래요. 가속도 10m/s 제곱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녀석이 내려온 이만큼의 이동거리 얼마라고? 20m요. 여기까지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때 이 가속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고. 여기까지 되니? 어때요? 얘랑은 똑같은 문제죠. 이 문제를 딱 보고 젠장 중력이 얼마야? mgh 2분의 1 mv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10이야. 그런데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 그럼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니까 10m/s씩 증가하겠죠. 1초면 10m/s, 2초니까 20m/s. 됐니? 나중 속도가 20m/s가 됐죠. 그럼 정지와 20 사이가 10이니까 시간을 곱하면 낙하거리 20m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어때요? 등가속도 운동과 중력장 내에서의 자유낙하 운동은 다른 게 없지. 이해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여기 4kg짜리가 있었어. 됐어요? 자, 써볼까요?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래요. 됐지? 떨어뜨려요. 2초 만에. 되니? 자, 그러면 이물체가 가지는 중력은 몇 뉴턴? 네, 얘는 40뉴턴이요.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는데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니? 뭐만 주면 맞출 수 있어? 시간을 주면 맞출 수 있겠어요? 반대로 높이를 줘도 맞출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20m라고 줘볼까요? 몇 초 걸려? 됐니? 2초 동안에 20m를 가려면 가운데 속력은 10이어야 되죠. 그러니 0과 10, 그 다음 얼마? 20. 이게 20m. 자, 어때? 두 문제는 똑같죠? 차이점과 공통점 보여요? 자, 다시.
물체의 질량은 다르지. 중력 가속도는 똑같지. 그런데 중력은 다르지만 시간에 떨어지는 거리와 속력은 전부 다 똑같죠. 됐어요? 그래서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모두 다 똑같으니까 질량에 상관없이 떨어지는 물체는 다 똑같은 속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 중력은 다 달라. 질량이 다르니까. 하지만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속력은 다 똑같다고. 이해되니?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되는 분리 법칙이에요. 아, 물체를 떨어뜨리면 공기의 저항만 없다면 모든 물체가 다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겠구나. 괜히 비가 빨리 와 눈이 빨리 떨어져. 비가 빨리 떨어지죠. 눈은 천천히 떨어지죠. 이유가 뭐야? 저항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구에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빗방울과 쇠구슬과 눈과 먼지는 다 똑같은 속력으로 떨어져요. 상상이 가요? 이게 우박 같은 거 떨어지는 화면 본 적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서? 떨어지면 막 유리창도 깨지고 막 이러죠. 차에 지붕도 뚫거든요. 제대로 떨어지면. 그럼 우박은 졸라 세게 떨어지니까 빨리 떨어지니까 파박파박 떨어지겠지. 근데 빗방울은요 그렇게 빨리 떨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맞아도 죽지 않잖아요. 근데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우박이 떨어지는 속도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는 같아요. 그래서 빗방울이 우박과 같은 속도로 떨어져요. 그러면 살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비만 와도 다 죽는 거지. 근데 살아있는 이유는 뭐야? 공기의 저항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공기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느낌이 안 오지만 물리를 풀 때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주어져 있으니까 그 조건을 적용시키면 돼요. 됐나요? 자,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질량에 상관없이 중력에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다 동시에 떨어진다. 됐나요? 한 번만 더 가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얘요. 2kg짜리 물체가 있었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고요. 됐어요? 자, 이 녀석 중력은 얼마라고? 네, 20N이요. 됐니? 그럼 이 녀석은 시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속력은 점점 빨라지겠죠. 됐어요? 자, 줘볼게요. 1초의 시간만큼 낙하하면 얘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얼마일까요? 됐어요? 자, 1초 떨어지면 무슨 뜻? 이 중력 가속도가 무슨 뜻? 1초에 10씩 증가. 1초에 10씩 증가. 가속도가 2라면 1초에 2씩 증가. 됐나요? 그럼 1초 똑딱 했으니까 10이 증가했겠지. 여기가 10m/s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10m/s와 정지 사이의 평균 속력은 얼마가 돼? 5 맞지? 5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동거리 나오는 거 맞죠? 얘는 5m 떨어진다. 계산돼요? 빨리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물리의 중력 패턴이에요.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 이걸 세우면 돼요. 됐나요? 옆으로 이동하는 물체로 세우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 녀석 해볼까요? 4kg짜리가 있었어.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래. 됐지? 자, 그러면 중력은 얼마니? 중력은 얼마니? 46N 맞죠? 그죠? 그럼 얘 떨어질 거예요. 시간만 주면 나머지를 맞출 수 있겠나요? 적을까요? 3초. 자, 낮은 속도 얼마야? 낮은 속도 얼마? 10, 20, 30 됐나요? 30m/s. 됐어? 그럼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값이니까 15. 거기다가 3초를 곱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높이는 얼마야? 그래요. 됐어요? 할 수 있겠어? 자, 중력 가속도는 가속도 값이 똑같죠. 그러니 물체가 내려와도
중력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되니?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애가 하나 둘 셋 맞지? 그러니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애는 떨어지는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가져요. 중력은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뭐야? 시간이 다르니까 높이가 다르죠. 시간이 다르니까 나중 속도가 다르지. 그럼 니네들이 계산해야 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걸 시간과의 관계로 구할 수 있냐고. 할 수 있겠어요? 진짜지? 얘도 마찬가지. 2kg 10m/s 제곱 중력 20N는 시간과 상관없이 다 똑같은 값을 가지는 거 맞죠? 그래서 시간에 상관없이 물체가 내려와도 변함없는 값이 있다. 하지만 내려올 때 시간과 높이, 나중 속도는 달라지죠. 그 녀석을 맞추는 거예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빨리 맞춰보세요. 물체가 있었어. 2kg이야.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이요. 자, 중력은 얼마라고? 네, 20N이요. 빨리빨리 맞추니? 중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많이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모르는 학생 진짜 많습니다. 선행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똑같은 나이인데 남은 모르고 나만 알면 그게 선행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거 문제가 졸라 어려운데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20 이렇게 맞출 수 있다면 진짜 잘하는 거 맞잖아요. 그게 선행의 목표거든요. 교재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스킬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다 똑같다. 한 번만요. 뭔가 하나 자료를 주면 하나, 둘, 세 개를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줘볼게요. 125m요. 나중 속도 얼마니? 몇 초 후에 떨어진 거야? 자, 이걸 맞추는 거예요. 저걸 맞추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공식들을 외우게 되고 물리를 엄청나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되니? 자, 요거 한번 알려줄게. 푸는 법 알려줄게요. 푸는 법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린다. 두 번째, 공식을 쓴다. 세 번째, 그냥 나처럼 외운다. 됐어요? 어떤 걸 할지 니네들이 고르세요. 자,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린다. 됐지?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X축은 시간, Y축은 속력. 됐니? 자, 속력 그래프에 동그라미를 치면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가속도, 이 녀석의 면적은 이동거리. 됐니? 뜻을 두 가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쭉 하고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자, 여기 점 찍으면 속력이 얼마니를 물어볼 거고요. 여기 시간이 얼마니를 물어보겠죠. 그죠? 됐어? 이 면적이 지금 얼마인 상태야? 네, 이 면적이 지금 125인 상태죠. 됐어? 그러면 여기 값과 여기 값을 구하는 게 시험 문제잖아요. 기울기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0이요. 면적은 총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250이요. 나누면 10, 곱하면 250. 숫자 두 가지를 맞추는 거예요.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나누면 10, 곱하면 250. 됐니? 얼마면 돼? 5에다가 50을 곱하면 250 맞지? 나누면 10 맞지? 됐어요? 요게 50m/s 5초예요. 그래프 되게 간단하죠? 그래프 되게 간단.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은 시간, Y축은 속력. 쭉 갔어. 기울기는 얼마 값이 나와야 된다고?
10m/s 제곱이라는 가속도 값이 나와야 되는 거 맞지? 몇 초만 이동했어? 2초만큼 갔죠? 그럼 여기 값은 얼마야? 기울기가 10이어야 되니까 2초만큼 가면 20m/s 맞지? 됐나요? 그렇다면 요만큼의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야? 40의 절반이니까 20m 맞죠? 그렇지. 그래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밑에 거 한번 그려볼까요? 시간, 속력. 직선을 그리고 이 녀석의 기울기는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고? 중력 가속도 값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X축에 3초라고 준다면 Y축은 얼마가 돼야 돼?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 기울기가 10이어야 되니까 3에 30을 넣으면 되지. 그러면 90의 절반 값이니까 45 맞지? 됐나요? 이 그래프가 쉬운 이유는 이 기울기가 다 똑같이 1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정해져 있는 값이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프 어렵지 않죠? 외워도 괜찮습니다. 자, 써줄게. 요거 외우세요. 요거 외워. 부탁입니다. 요거 외우세요. 써줄게요. 요거 외우면 좋은데. 시간, 속력, 내려온 높이, 낙하, 거리. 자, 요 세 가지 관계식을 그냥 잘 외워주세요. 그럼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잘 믿어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1초의 시간이 지나면 중력과 속도 g가 10m/s니까 1초가 지나면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m/s. 됐지? 한 칸 띄고 2초가 되면 몇 m/s? 20m/s. 3초가 되면 30m/s. 4초가 되면 40m/s.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물체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2초면 20m/s, 3초면 30m/s, 1초면 10m/s. 야,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지? 진짜 쉽거든요, 중력은. 한 번 더 해볼까요? 5초면요? 50m/s야. 이거 쉽죠, 그죠? 자, 이동거리 한번 구해볼까요? 그래프를 머리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초 10m/s 곱하면 10 절반 값은 5. 됐어요? 느낌 왔어? 5m 내려와요. 다시요. 2초면 어떻게 된다고? 2초 20m/s 곱하면 40 나누면 20. 됐어요? 느낌 왔어? 그래프도 머릿속에 이렇게 느낌으로 오시면 돼요. 3초면 어떻게 된다고? 3초 30m/s 곱하면 90 절반 값이니까 됐나요? 딱 정해진 값이에요. 자, 4초면 40m/s 곱하면 4, 4, 16, 160 남으니까 80. 5초면 50m/s 곱하면 250 절반 값이니까 120. 됐나요? 자, 이제 니네들은 물리를 모두 다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외우세요. 저 외우면 시험지에 진짜 빨리 들어요. 해볼까요? 연습해볼게. 물체가 있었어. 떨어질 거야. 중력 가속도는 10m/s.
됐죠? 자, 몇 미터 낙하하면 몇 초 걸리니 몇 미터 퍼 세컨드인데 자, 세 가지 관계식 보여?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적어준 거거든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면 나머지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됐지? 자, 해볼게.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1초라면 몇 미터 퍼 세컨드? 10미터 퍼 세컨드? 몇 미터? 5미터요. 됐나요? 중력은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중력 가속도는 일정한 값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10. 그러니 나머지 상황들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 값에서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없어. 한 번만 더요. 또 해봅시다. 물체가 있었어. 내려왔어. 그럼 중력 가속도는 10m per sec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죠? 몇 초 걸리니? 몇 미터 내려왔니? 몇 미터 per sec니?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0m per sec가 됐대. 몇 초 내려온 거야? 3초요. 그러면 높이는 얼마? 그래요. 여기까지 됐어요? 안 쉬워 이게? 안 쉬워? 한 번만 더요. 바꿔볼게요. 아래에서 위로 던질 거야. 아래에서 위로 던져요. 자, 던질 거예요. 중력 가속도는 10m per sec 제곱이고요. 자, 얘는 점점점 올라가다가 느려져서 멈추겠지. 그럼 이 최고점에 도달했단 말은 나중에 정지했단 얘기 아니겠니?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몇 초가 걸리겠니? 몇 미터 올라가겠니? 몇 미터 퍼 세크로 나 던질 건데 관계식 됐어? 해볼까요? 자, 나 20미터 퍼 세크로 아래서 위로 던질 거야. 몇 초 만에 올라가 꼭대기까지? 15초. 됐어? 던져서 쭉 올라가서 똑딱 하면 멈춘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려오기 시작한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다 2초요? 몇 미터 올라가? 안 봐도 20미터요. 여기까지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움직인다면 내용은 다 똑같아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 EX 물체가 있었어. 이쪽으로 밀 거예요. 그럼 얘는 쭉 하고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얘 10m per sec로 밀 거예요. 그럼 쭉 하고 올라가다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멈추겠지. 됐니? 몇 미터 올라갈게? 여기까지 됐어요? 자, 10m per sec로 던져서 전기까지 가는데 몇 미터? 5m. 그냥 답이에요. 단 뭐가 달라져?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마다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100%예요. 다른 거 안 나와요. 왜?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 녀석을 외우고 있다면 그냥 문제를 보고 맞출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그러니 물리가 쉬운 거죠.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푸는 방법이 공식이 아니에요. 물리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구하시면 돼요. 됐나요? 중력을 받아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은 저기 써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까? EX 떨어졌어. 중력 가속도 G는 10m per sec 제곱. 됐니? 자, 마지막 문제라 그랬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몇 초 동안 낙하하게, 몇 미터 내려오게, 몇 미터 per sec게. 됐어요? 이 중에 하나만 주면 나머지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겠지. 쉬운 거 한번 줘볼게요. 자, 10m. 왜 띄어놨는지 알겠니? 자, 계산 한번 해볼까? 여기 시간, 여기에 속력, 쭉 기울기 값은 10m per sec 제곱.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와 여기를 맞출 거죠.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야? 10m. 됐나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20이 나와야 되지. 나누면 10. 곱하면 20 나누면 10. 얼마? 곱하면 10 나누면 20. 곱하면 10 나누면 20. 됐니? 곱하면 20 나누면 10 맞지? 됐니? 이런 거 시험에 내기 되게 좋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써줘요. 10m 내려오려면 10 루트 2m/s가 되고요. 루트 2초요. 자, 요거는 상식으로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높이만 주어지면 속력은 시간은 그냥 맞춰야 되죠. 높이만 주어지면 속력과 시간은 맞습니다. 자, 해볼까요? 니네들도 중학교 2학년 경시대회 시험 문제. 중학교 2학년 경시대회 시험 문제. 두 문제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요걸 푸는 게 오늘 수업의 포인트예요. 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오늘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자, 니네들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배운 건 쉬워. 비행기가 있었어. 됐죠? 됐니?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대요. 50m/s의 속력으로. 그래서 자, 여기에 빌딩이 있어.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는 빌딩이 아니라 구호 물품이에요. 비행기 날아가면서 구호 물품 막 떨어뜨리면 박스가 막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 알겠죠? 그 문제였거든요. 근데 얘는 시험 문제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낼게. 폭탄이 여기 있어. 이 건물을 파괴할 거야. 됐니? 얘가 부응하고 날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얘를 폭파시킬 거예요. 그러면 쭉 하고 날아가다가 비행기가 여기 도착했을 때 야, 낙하에 떨어뜨리겠지. 그럼 폭파되겠니? 아니죠. 여기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물체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됐나요? 물체는 이렇게 떨어져요. 됐어? 그럼 몇 초 전에 이 폭탄을 떨어뜨려야 얘한테 맞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다면 여기에 시험 문제 하나 주는 거예요. 비행기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125m예요. 됐니? 그럼 여기서 떨어뜨린 폭탄이 목표물에 도착할 때까지 몇 초가 걸린다고? 5초. 됐어? 얘는 5초가 걸리는 거예요. 5초 후에 1, 2, 3, 4, 5 여기에 떨어집니다. 높이만 주면 낙하하는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하나 추가가 되면 되겠죠. 무슨 문제였냐면 여기서 구호 물품을 떨어뜨릴 건데 125m 높이로 지나가는 비행기가 구호 물품을 떨어뜨릴 건데 낙하산이 고장났어. 그래서 떨어뜨리면 그냥 꽉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애가 이렇게 딱 보고 매트리스를 가서 깔 거야. 됐니? 그럼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서 딱 떨어뜨렸는데 그걸 보고 달려가서 매트리스를 딱 깔아야 되지. 그럼 비행기에서 물품이 이렇게 떨어져서 매트리스에 딱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달려가야 되게? 그게 시험 문제예요. 됐나요? 오늘 배우는 문제의 마지막 최종 보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자, 물체. 얘요. 떨어뜨리면 5초 만에 여기 도착한다 그랬죠? 그런데 비행기는 50m/s의 속력으로 달려요. 그래서 1초, 2초, 3초, 4초, 5초 동안에 각각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2초, 3초, 4초, 5초. 그래서 50m에 5초를 곱해서 250m를 달려가서 여기다가 5초 만에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구호 물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합니다. 오늘 하는 문제 포인트예요. 수평 도달 거리. 중력 파트가 완성이 되면 이 수평 도달 거리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건물이 있었어? 건물이 있었어. 그치? 도둑놈이 있었어. 도망가는 거야. 여기 경찰이 쫓아와요. 총들 쫓아오지. 자, 여기 도망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m. 그럼 이 녀석이 살려면 여기서 점프를 뛰어서 여기 도착해야 되죠. 됐나요? 몇 미터 퍼 세크의 속력으로 달려야 살 수 있을까요? 됐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5m. 됐어? 자, 시험 문제 보이니? 어떤 유형인지 알겠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 5m 떨어지는데 몇 초 걸린다고? 1초요. 얘는 1초 만에 여기에 와야 돼요. 그럼 1초 만에 10m를 달리려면 얘는 몇 미터 퍼 세크의 속력으로 달리면 돼? 10m 퍼 세크의 속력. 10m 퍼 세크의 속력. 달리면 점프하자마자 1초 만에 여기에 도착합니다. 장난 아니지. 역시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높이를 줄 테니 시간을 맞춰볼 수 있겠니가 첫 번째예요. 여기처럼 높이를 줄 테니 시간을 맞출 수 있겠니? 거기다가 다른 것들을 하나씩 살을 붙여 추가하면 엄청나게 큰 덩어리의 문제가 완성됩니다. 그러니 니네들도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됐나요? 연습 많이 하세요. 여기 높이가 있어. 건물이 여기 5층이죠. 여기 창문을 열고 바닥으로 쇠구슬을 떨어뜨려. 그럼 그 녀석이 떨어지겠죠. 1초, 2초, 3초 만에 땅에 탁 닿았대. 그러면 여기 건물까지의 높이는 얼마인 거야? 45m. 됐니? 느낌 왔어요? 어떤 건지? 중력 가속도,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시간과 이동거리의 관계도 변함이 없다 라는 내용이 중력에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됐니? 칠판 지울게요. 유형 2가지 설명 더 드립니다. 잠깐 쉬어요.